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기 여러 사람의 기억을 머금은 눈물 젖은 빵이 있습니다. 일상의 허기를 달래주는 든든한 간식이자 그리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추억의 음식,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간절함이기도 했는데요. 뚝심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고로케 장인의 이야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갑자기 찾아온 IMF. 준비 없이 첫 직장을 잃었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에서 도전한 두 번째 사업. 그러나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순간 가족 몰래 선택한 마지막 기회는 크로켓 가게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겨웠던 나날들. 간신히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한 수많은 고민의 시간들. 봄, 여름, 가을, 마침내 겨울. 사계절을 꼬박 보낸 후에야 찾아온 한 줄기의 희망. 무려 10가지 이상의 메뉴 개발에 성공하며 눈물을 머금은 레시피로 크로켓 시장을 개척하다. 단순한 간식에서 벗어나 든든한 한 끼 식사 대용까지. 진심을 튀기는 크로켓 장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집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바늘땅 고로케 대표 박종훈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고로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고로케로 전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앞서간 고로케 선구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지만 더디지만 천천히라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력이나 재력, 인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집 보증금이 없어서 방 얻을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집사람을 부모님께 부탁을 하고 저는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을 믿고 고로케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 자신을 믿고 나만의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만의 길을 가는 방법, 첫 번째, 정도는 있지만 정답은 없다입니다. 제가 고로케를 아이템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메뉴 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제빵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로케 메뉴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메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죽은 조금 특이해요. 제가 처음 반죽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그런 고로케 반죽으로 시작했는데 고로케가 보통 빵집에 가서 보면 오후쯤 되면 약간 이렇게 기름이 좀 눅눅하게 이렇게 끼거든요. 근데 저희 반죽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항상 바삭해요. 그리고 소금 부드럽고 1년 동안 이 반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기름이 많고 이러니까 몇 개 못 먹어요. 먹어도 느끼하고 그러니까 왔다가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이렇게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죽을 1년 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적게 먹냐면 기름통에 기름 달라는 양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튀길 때, 전을 구울 때 한 번 뒤집으면 다시 뒤집으면 안 돼요. 기름을 배 이상 먹어요. 한 번 뒤집고 다시 뒤집었을 때 그냥 그대로 빼내면 기름을 반 이상,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노력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될 것이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지만 이 그렇게가 저는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그렇게만 팔아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 4단계에서는 롯데리아, 맥도날드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단계는 간식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르케입니다. 매장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입니다. 간식 시간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확장의 단계입니다. 빵 반죽이 있는 한국식 고르케와 빵 반죽이 없는 일본식 고르케 이 두 가지를 모두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식과 주식의 중간 단계인 햄버거 고르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빵 반죽이 있는 한국식 고르케에 빵 반죽이 없는 일본식 고르케를 넣어서 햄버거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이었습니다. 고르케를 도시락으로 만들어 밥 대신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히 단계를 밟아가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발생한 일들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할 때 약간 이제 메뉴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업종을 구분을 했습니다.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구분을 했었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식집 같은 경우는 너무 포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분식집은 하면 안 되겠고 족발집은 메뉴가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족발집 메뉴는 딱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군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로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보통 빵집에 보면 고로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고로케만 떼어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너무 큰 사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 햄버거, 롯데리아 이런 햄버거 가게도 아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템을 선택하고 단계를 충분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템이 분명히 나쁘지 않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쁘지 않으면 유사업체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유사업체가 나오는까지도 계획을 세워뒀으니까 언제쯤 나오는지 그 타이밍만 제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가게에 있을 때 제가 꼭 지켰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장에 있으면서 항상 웃었는데 이렇게 매장에 혼자 있으면 밖에서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웃고 있었는데 왜 웃었냐면 그 사람들은 언젠간 저희 가게에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웃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에 보면 주방에 그 주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친하다고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 주방은 이제 위생적으로 좀 청결해야 되는 장소인데 조리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있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아무리 가족이 오더라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 뭐 친척, 가족 누가 와도 빵을 그냥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빵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빵이지 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면 이것은 자동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작품 고르케를 프라이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프라이드를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음식 장사의 기본은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으로 승부를 한다고 하는데 음식 장사는 맛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맛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기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분명히 추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의 웃음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믿고 나만의 길을 걷는 방법. 정도는 있지만 정답은 없다.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단계를 생각하라. 친절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독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이 왔는데 네. 빵을 공짜로 안 주고 오로지 그 고객을 향해서만 웃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제가 하지 않으면 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뭐 매번 반복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똑같고, 또 내년에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똑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간다면 예. 또 내년이 돼도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독하게 제가 했습니다. 나름의 원칙을 지켜서. 그럼 네. 현재도 그렇게? 당연하죠, 지금은. 아, 그렇습니까? 야, 그 정말 대단하십니다. 괜히 또 성공을 한 게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또 제 입장이어서. 예. 자, 그렇게 성공을 한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제 국내 쪽엔 이제 점포가 30개 정도 되고요. 네. 직영점으로 12개 정도 하고 있고, 이제 공장 생산 라인 갖추고 있고요. 해외 쪽엔 이제 호치민에 오픈했고, 예. 호주 브리즈번에 매장 공사는 현재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사실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나 그냥 선물로 좀 하나 드리세요. 너무 이렇게. 지금은 드려도 됩니다. 그렇죠. 예. 아, 예. 자, 그러면은 직영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직영점이 12개나 되신다고요? 네. 보통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영점이 사실 한두 개 정도고 나머지 다 네. 가맹점 시스템으로 맞습니다. 운영이 되는데, 그 가맹점보다는 직영점의 비율을 높게 운영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영점들을 보면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고, 휴게소, 뭐 서울의 남산타워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양한 손님, 다양한 위치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점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가맹점에서는 뭐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직영점에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니까 좋은 제품을 빨리 더 만들 수 있죠. 네.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그렇게를. 예. 사실 그 전공을 하지 않았던 네. 그 이유였기 때문에, 네. 내가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만드시는 그렇게가 좀 느끼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전국의 유명한 빵집에 다 찾아가 보고, 이제 유럽에 동남아에 있는 빵집들을 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네네.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저희 고로케가 고로케 반죽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게 사실 그렇게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유행처럼 좀 번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유사한 경쟁 업체들이 많이 또 생겨나고 있고, 대표님만의 어떤 차별화된 극복 노하우라든가 그런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 뽑아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쟁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유사업체가 나온 것이고, 3년 전쯤 한 100개 이상 나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밖에 없었지만 그때 한 100개 이상 나왔었는데, 네.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더라고요. 같이 경쟁하기보다는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다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이 경쟁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죽었거든요. 90% 이상 다 죽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매장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하셨다는 건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셨고 연구를 하셨다는 건데, 네. 결정적인 어떤 요인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또 비밀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나름대로 이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해야 도전.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밥 먹는 거 이외에는 잘 때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가족들한테 좀 냉정하기도 하고 사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또 많이 진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자, 정도는 있지만 정답은 없다는 신념으로 만든 신제품을 또 이렇게 계속 하셨잖아요. 실제로 끊임없는 개발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점에 또 주의를 해서 어떤 점을 고려를 하시나요? 좀 창의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이제 인터넷 서치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 예, 예.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알 정도로 빨리 서치를 하는데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호두파이 고로케를 설명을 드리면 호두파이는 일반적인 그런 제과 제빵을 전공했다면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과 제빵을 전공하지 않아서 호두파이 고로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매장을 오픈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상권입니다. 상권 분석은 그 대표님만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이제 정해놓고 매장을 구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차량 유턴이 되는 장소, 그리고 뭐 관공서가 있거나 은행이 있거나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대기도 좀 오래 하고 예, 예. 신호가 한 번에 못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 유턴한 차량은 우리 집에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공서가 있으면 그 구에 그 시에 있는 민원인은 언젠가는 한번 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상권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중에 뭐 신제품 개발 네. 그리고 뭐 상권 분석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더군요. 혹시 그 과정에서 이제 마케팅 전략도 남다르게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그 마케팅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내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 손님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 네, 그들을 네. 또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손님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이제 처음에 오시더니만 10개를 드신 분이 한 번에 계시더라고요. 저 사람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오더라고요. 매일 오는데 매일 전날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요. 10개보다 더 많이 이렇게 계속? 마지막에는 가방에 1.5리터 음료수를 들고 와서 예. 28개까지 먹고 가시더라고요. 아, 28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거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저거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해서 28개까지 먹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중독인데요. 이야, 대단하신 선생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에 20개 넘어갈 때까지는 설마 더 먹겠나 이랬거든요. 예, 예. 20개를 먹었으니까 28개까지 드시고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예. 정말 기억에 남는 손님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마케팅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렇게 조금 자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전단지나 이런 홍보를 하면 손님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손님이 많이 오게 되면 손님들 한 명 한 명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그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는 차라리 천천히 언젠가는 다 오실 분들이니까 그냥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따로 홍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대표님에게 그렇게는 무엇일까요? 그렇게는 저는 이제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문화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빛이 나더라고요. 저희 그렇게도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좋은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로케가 다가 아니고 저는 지금 3단계, 4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 4단계를 충분히 잘 진행해서 네. 세계의 그 패스트푸드 그런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어떤 런웨이는 사실 그 햄버거의 FC 햄버거 있잖아요. 네. FC 햄버거의 할아버지처럼 네. 그렇게 나중에 딱 이렇게 멋지게 딱 해서 전 세계의 넘버원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 길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갈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청년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가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왔구나. 또 되새기게 되고 또 이제 잊었던 거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이제 가다듬을 수도 있고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도전하시면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믿어야 할 시간. 당신의 길을 찾아 단계를 밟아가세요. 화이팅!